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맨 처음 엑셀을 공부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맨 처음 함수를 공부하는 분들, 저와 함께 잘 따라오면서 함수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고 익혀보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요. 요 엑셀의 그 창의 구성, 엑셀이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고 보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여기에요. fx 하고서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수식 입력줄.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제가 이제부터 클릭하는 게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입력되는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숫자를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봅니다. 숫자를 클릭을 하면 들어갔죠. 자, 화살표를 제가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내가 선택한 얘가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10을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에다 바로 10을 입력을 10을 입력을 해도 여기다 입력을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A의 여기 C의 5셀이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씁니다. equal. 자, 함수를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에 equal 넣었어요. 는 혹은 백이나 는 얘를 사용합니다. 는 여기도 그대로 입력된 거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는을 넣는다라는 건 equal을 넣는다라는 건 앞으로 함수 수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는이 들어갔고 그 전에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죠? 우리 학교 때 늘 이야기하는 함수 fx는 함수 펑션 fx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이런, 자, 미안합니다. 자, 여기는 equal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도 여기도 3 더하기 4 더하기 5 수식 입력줄엔 3 더하기 4 더하기 5. 자, 엔터 합니다. 엔터 하니까는 12가 나왔죠. 12를 내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셀은 결과값 12가 나오고요.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함수 fx는 3 더하기 4 더하기 5 수식을 넣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셀에 나옵니다. 그럼 어라? 쉽긴 하겠지만 다르게 한번 덧셈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equal 요거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는 하면은 는 F5, A5 더하기, 내가 얘를 클릭해 볼게요. 요거 더하기, 요거.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equal 요거 A5를 클릭을 했어요. 함수 fx A5 엔터를 하니까 여기는 더블 클릭을 하면 검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따가 설명할 F5에 대한 결과값은 3이고요. 셀은 언제나 수식의 결과값을 내보내고 있고요. 얘 수식은 A5를 그대로 불러와라. 그 의미예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A의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A5 요렇게 세 개를 더했네요. 방금 제가 검산할 수 있다 그랬죠? 함수에 수식이 들어가면 더블 클릭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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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요 결과가 나오고요. 잘 보면은 요 색깔 파란색은 여기 있죠. 빨간색 A6은 여기고요. 자, 다시 잘 보면 파란색 A5가 요거죠. 그 다음에 A6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이죠. 보라색 A7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색깔을 갖다가도 내가 선택한 이 셀이 함수에 적용되고 있는 이 셀이 어느 셀인지 색깔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름 저는 이거를 검산이라고 부릅니다. 검산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함수 equal 덧셈은 sum이죠. equal sum 가로를 열면, 자, 여기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언제나 함수를 한다는 건 함수 가로를 열면 설명서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함수 가로를 열면 아래 설명서가 나왔어요. 이 설명서는 뭐냐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넘버 1 여기 컴마가 있었죠. 컴마, 그 다음에 넘버 2 컴마, 넘버 3
이런 형식이라는 거네요. 함수 함수명 가로를 열면 설명서가 뜨고 설명서에 두껍게 돼 있죠. 넘버1이 지금 굵은 글씨예요. 그 얘기는 넘버1을 할 차례입니다. 이거 하라라고 넘버1 뭐였냐면 요거였죠. 넘버1 클릭. 요거 설명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할 차례죠? 여기 있죠? 컴마 할 차례죠. 컴마. 그 다음 자동으로 뭐가 두꺼워졌죠? 자, 설명서 그대로 가는 거죠. 넘버1 썸하고도 가로를 열었어요. 넘버1 부분에 AO가 들어갔고요. 컴마 그대로 여기 있죠. 그 다음 넘버2가 들어올 차례죠. 여기는 넘버2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넘버2 있다면 넘버3 다음에 넘버4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넘버2 자, 또 컴마 넘버3가 다 끝났죠. 3개 가로 닫고 엔터 딱 하게 되면 결과값 1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12는 여기는 12지만 수식 입력줄을 볼까요? 자, 수식 입력줄 fx는 하고서 sum 조금 전에 입력했던 수식이 입력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셀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썸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equal sum 갑니다. sum 가로 열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넘버1 컴마 넘버2 컴마 넘버3 이런 설명서가 있다 그랬죠. 그럼 넘버를 직접 입력해도 되는 거예요. 넘버3 컴마 4 컴마 5 요래도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equal sum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넘버1, 넘버2, 넘버3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해당 범위를 쭉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sum A5에서부터 땡땡 A7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A5부터 A7까지 엔터하면 역시 1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거 한번 함수 넣어볼까요? 가령 6, 곱하기 9 A의 8, A의 9를 클릭 엔터 이래도 돼요. 물론 여기서 직접 써도 돼요. 6 곱하기 9 이래도 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썸처럼 프로덕트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요 다음에 소개할 그 수학 함수에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따라오면 되고 그러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엑셀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냐면 얘네들 가령 내가 3, 4, 5였는데 원본 데이터를 바꿔보자. 내가 10으로 바꿔볼게요. 자, 내가 아직 10으로 안 바꿨는데요. 제가 10으로 바꿔서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결과값들 가운데 요 A의 5셀 A의 5셀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어딘가는 함께 연동되어 변화가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엔터 합니다. 하나, 둘, 셋, 엔터, 뿅! 쫙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얘랑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역시 여기 파란 색깔 이렇게 해서 A5 셀이 변화가 되니까 19로 변했죠. 하지만 얘는 3, 4, 5 직접 입력한 값이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설명서가 뜨고 연동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함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하면 통계함수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함수입니다. 통계함수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얘네들이 모두가 통계함수긴 하고 갑자기 많아졌죠. 부담이 턱 될 수는 있는데 통계함수가 많지만 역시 가장 쉽고 간단해요. 역시 통계함수의 쓰임을 보면서 함수의 기본적인 응용을 한번 잘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과일들의 칼로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인터넷 보고는 이게 대충의 칼로리니까 여기 칼로리 숫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무게와 칼로리의 합을 구해볼까요? 이퀄 조금 전에 했었죠? 이퀄 sum 가로를 열었어요. 가로를 열면 넘버1, 넘버2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클릭을 해도 되고 드래그를 해도 돼요. 지금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 쫙 가로 닫고 엔터. 방금 했었죠? 그러니까는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밑으로 쭉 드래그. 여기 핸들이라 그랬죠? 최후 핸들에다 갖다 놓고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한 방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엑셀을 하는 이유기도 하죠. 자, 한번 검사를 아까 한다 그랬어요. 검사 한번 해볼게요. 250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ESC 합니다. ESC. 아래 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걸 색깔로 나타내 주죠. ESC.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맨 아래 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서 썸이 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칼로리에 대한 등수를 매겨 볼게요. 어느 과목이 제일 높은 칼로리인가? 눈으로 보기에 어느 게 제일 높은가요? 151이 있네요. 참외였군요. 역시 그냥 내 개인적인 뭐 이런 거니까 역시 참외 앞으로 먹지 말아야겠다. 요거 아닙니다. 일단은 요 데이터상에서는 참외를 제일 높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퀄 등수를 구할 함수, 영어로 뭘까요? 등수 뭐죠? 랭크입니다. 랭크. 가로를 열면 역시 이렇게 설명서가 나옵니다. 랭크. 가로를 열면 설명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제가 확대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랭크를 열어서 설명서를 한번 잘 봐주세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함수를 얘기할 때 정확한 함수명을 쓰고 가로를 열면은 설명서가 아래. 이제 넘버할 차례구나. 넘버한 다음에 쉼표. 레퍼런스, 참조. 오더의 대가로가 있죠. 이 대가로는 옵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옵션. 볼게요. 지금 넘버할 차례인데 넘버. 자, 얘죠, 얘. 얘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몇 등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해서 다른 거. 자, 얘가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그쵸? 다시 한번 다른 거 볼까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얘가 쭉 내려와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은 계속 똑같은 영역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넘버 뭐가? 얘가 컴마 어디에서? 여기에서. 방금 했었죠. 여기에서 컴마 레퍼런스가 이제 참조라는 뜻이었어요. 레퍼런스. 오더 하니까는 옵션이 이렇게 나왔네요. 0 하면 내림차순, 1 하면 오름차순이래요. 점점 내려가라, 점점 올라가라. 우리 함수 맨 첫 부분, 함수가 아니라 엑셀 맨 첫 부분에 설명했었죠. 점점 내려가게 등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0 가로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안 되죠. 된 것 같은데 잘 보니까 1등이 많아. 그죠? 역시 조금 전에 했던 것대로 검사를 해볼게요. 얘는 왜 1등일까 볼까?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아하, 여기에서 빨간색이 밀렸네. 혹시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아하, 여기에서 밀렸네. 그쵸? 밀린 거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긴 틀린 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절대 주소. 절대 주소를 이용한 절대 참조. 다시 말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소예요. 드래그한 요 빨간색 부분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죠. 아까 설명했었을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파랗게 썼던 이 부분은 드래그를 해도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절대 주소 어떻게 하냐면 해당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F4 딱 누르면 사방에 벌레가 붙습니다. 달러가 붙죠. 달러 D 달러 24 달러 D 달러 34 달러가 붙은 거는요. 내가 드래그를 해도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엔터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해 볼까요? 더블클릭 따닥 더블클릭 따닥 맞죠? 빨간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연속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입력하게 되냐면 아까는 완성된 상태에서 수정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퀄 랭크 가로를 열고 넘버 아하 여기를 콤마 레퍼런스 어디를 참조로 여기를 참조로 하고서 F4를 바로 누르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F4 그러면은 F4를 누르니까 아하 여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미리 생각했다가 F4를 누르고 컴마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0 가로 닫고 엔터 하고서 밑으로 쭉 드래그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몇 등 보기 좋게 한번 해볼까요? 자, 들가 된 상태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결과를 먼저 쓰고 할게요. 샵 큰 따옴표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사용자 지정에서요. 샵 등을 써요. 샵이라는 건 컴퓨터 용어에서 샵은 보통 숫자를 의미해요. 숫자를.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대표하는 문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샵을 썼다는 얘기는 숫자를 통칭해서 샵이 나오고 등은 엑셀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는 언제나 큰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큰 따옴표. 그래서 숫자 뒤에 문자 큰 따옴표 등 하고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등이 쫙 붙었죠. 자, 수식 입력줄 볼까요? 내용 한번 볼래요? 자, 내용을 보면은 3등을 클릭했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여기는 샵 등이 없죠. 샵 등 얘는 셀 서식에서 입력된 내용은 수식 입력줄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려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숫자 옆에 등이 붙었다라는 거, 이렇게 한 방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평균을 보였고 얘네들에 대한 평균 자 equal average라고 있죠. equal 평균 영어로 average average 가로를 열니까 또 넘버 1, 넘버 2, 넘버 3의 형태예요. 뭐라 그랬죠? 드래그 한다 그랬죠? 쭉 드래그해서 엔터 띵 했어요. 그 다음 얘를 옆으로 쭉 핸들을 드래그 하는 거예요. 핸들을 이렇게 하니까는 검사를 해볼까요? 더블 클릭 따닥 하니까 이렇게 ESC 더블 클릭 따닥 이 범위에 대해서 평균이 나왔죠. 그런데 소수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요 전 수업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게 소수자리 여기 있다 표시 형식에서 소수자리를 늘리고 줄이고 천의 자리에 컴마를 하고 백분위로 바꾸고 이렇게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를 조금 이렇게 줄여볼까요? 소수 두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에 대해서 다음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equal average가 있고요. average 하고서 average all이라고 있어요. average all, average a all 하게 되면 넘버 2가 value가 됐죠. 아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였는데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는 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 숫자가, 문자가 모두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average all 해버리니까 63이 나왔네요. 무슨 얘기냐면 모름 있죠? 모름. 얘랑 80점 얘를 평균의 계산을 하는데 평균 하려고 보니까 뭔가가 있어. 밸류 값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인식한 거예요. 얘를 0 나볼까? 바꿔볼까요? 얘는 변함이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내가 지금 여기를 0으로 바꿔서 엔터를 해버리게 되면 아까 모름이었기 때문에 평균값은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얘는 밸류 값은 숫자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문자도 포함돼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얘를 0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순간 값이 변하겠네요. 얘는 그대로고 얘는 변하겠네요. 그죠? 자, 보면은 0 엔터 하나 둘 셋 뿅 하게 되면 얘는 변했죠. 값이 자 보세요. 81에서 얘는 0이 되니까는 하나의 데이터 값이 더 들어왔으니까는 아까는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숫자만 이용해서 더하고서 숫자에 대한 더한 거를 이제 더한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되겠지만 에버리지 all 이래 버리면 숫자 문자 모두 계산한다는 거, 숫자가 아닌 것은 0으로 인식한다는 것, 빈셀은 빈셀로 계산해서 아예 제외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문제를 비꿔봤어요. 뭐냐면요 무게에서 무게가 100g인 아이들이 있죠. 무게가 100g인 아이들의 과일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색을 바꿀게요. 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도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무게가 100을 찾아서 얘네들의 칼로리의 평균을 구하래요. average if라는 거야. equal average if 이거는 많이 쓰는 함수는 아니죠 사실. average if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average if 설명서가 range 범위 이제 크리테리아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예요. 크리테리아 함수에서는 이제 조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범위가 있고 조건을 얘기하고 average range 평균을 할 범위. 자, 말 그대로 가는 겁니다. average range는 여기죠. 여기에서 뭘 찾냐면 컴마를 찾았죠.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 몇 찾으라고요? 몇을 찾으라고요? 100. 만약에 얘가 문자였으면 큰 따옴표였겠죠. 숫자니까 그대로 100 컴마 어디에서 sum average range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라는
100을 찾아서 자, 여러분들께서 보기에 80, 151, 30의 평균이 몇인가요? 하게 되면은 72.75인가 봐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sum if라는 것도 있어요. sum if, range, 조건문은 똑같죠. 설명서가 range가 있고 쉼표하고, 그 다음에 criteria, 조건이 있고요. 쉼표하고, 어디에서 더하느냐. 자, 여기에서 컴마, 조건이 뭐였죠? 100. 그 다음 어디서 더하냐? 쉼표하고요. 어디서 더하냐? 여기에서 더하라고요. 자, 그 얘기는 내가 한번 여기다가 100을 한번 더 추가해 볼까요? 여기 100. 키위 70을 내가 100으로 바꿔볼게요. 아직 엔터 안 했습니다. 엔터 하게 되면 얘네 둘이 변하겠죠. 자, 키위 70을 100으로 변하게 되면, 자, 얘네 둘이 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얘네 둘에 대해서, 자, 봅니다. 10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100에 대해서, 얘도 100이 됐으니까 같은 100에 대한 평균과 그 다음에 썸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화면을 조금만 작게 해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다음 문제 뭐냐면 최대값. 여기에서의 얘네들 가운데 최대값 어느 게 제일 크죠? 어느 게 제일 크죠? 이걸 맥스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맥시멈, 맥스, 넘버 1, 넘버 2는 드래그, 쭉 드래그해서 가로 닫고 엔터. 360이 제일 큰가 봐요. 옆으로 쭉 드래그하면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맥스 값, 맥시멈. 미니멈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퀄 미니멈. 이번에는 어디서 미니멈을 찾냐면 여기에서 한번 미니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의 미니멈 제일 작은 값은, 자, 눈으로 보기엔 뭐죠? 130 같아 보이는데요. 엔터 하면 130 나오네요. 내가 만약에 130을 바꾼다면 역시 얘도 바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카운트 함수거든요. 살짝 헷갈리지만 아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답을 쓰기를, 개수들 있죠? 개수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1보다 큰 과일 몇 개인가요? 얘를 합하라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과일은 모두 몇 종류가 있죠? 1보다 큰 거는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크고 얘도 크고 3개가 있네요. 그죠? 합하라는 게 아니었죠. 자, 보세요. equal, 여기 이제 count if라는 거예요. count if 하니까 설명서가 이렇게 나왔네요. count if를 쓰니까 이렇게 먼저 한글로 나오죠.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조건, 조금 이게 크리테리아, 아까 얘기했었던 크리테리아가 이제 나오겠죠. equal range, 조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컴마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었는데 조건이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다. 숫자의 문자야. 자, 보세요. 크다, 아이고, 크다, 1 이렇게 나왔거든요. 1보다 크다 하지만 1이면 모르겠는데 특수문자 크다가 있으니까 얘는 문자로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하면은 1보다 큰 셀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음 문제 보세요. 이번에는 사과로 입력된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에서 사과는 몇 개인가? 보세요. equal 똑같은 형식이죠. count if 가로를 열고 crit 조건 range, 여기에서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 사과를 찾으래요. 사과는 한글의 문자예요. 아이고, 한글의 문자예요. 뭐죠?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죠. 큰 따옴표 사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터 하면 사과는 하나죠. 내가 방울토마토를 사과로 바꾸면 사과 2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은 몇 개 있느냐? 1이 몇 개지? 1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도 있죠. 하지만 1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 equal, 자, equal count if 가로를 열고 범위 range,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라고요? 1이 큰 따옴표를 할까요? 숫자죠. 숫자니까 안 하고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터 하면은 8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는 8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여기 선호 점수 있죠? 여기에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세랍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 숫자, 얘 빼고 전부 숫자가 입력됐네요. 빈칸 빼고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있네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 그게 카운트라는 거예요. 카운트, 가로를 열면 value 1, value 2, value 3, 아하, 값 1, 값 2, 값 3. 일단 값을 세서 여기에서 숫자가 몇 개지? 하면은 8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0을 갖다가 아까 모름이었죠? 모름 해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7로 변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다음 문제는 뭐냐면 숫자, 문자가 입력된 거, 여기다가 숫자와 문자 모두 입력된 걸 세볼까요? equal count, 이번에 뭐냐면 count all이 되는 거예요. count all, 모두 다. 자, 쭉 드래그해서 숫자, 문자,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가 7개, 문자는 2개. 합이 9개가 될까요? 하면 9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빈칸은 뭐지? count blank가 됩니다. 자, equal count blank. 여러분들 이게 함수를 쓸 때 이렇게 긴 문자가 있으면 한 2개, 3개 count 하다가 그 영어가 나오면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 따닥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레인지가 나오죠? 레인지만 그대로 드래그. 레인지 범위니까 여기서 빈 셀이 2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아주 쉬운 large, small, 그 다음에 뭐 mode 이런 함수들. 많이는 쓰진 않지만 large, small은 어쩌다 쓰게 되는 그런 함수들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equal, 자, large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array, 여기 한번 볼까요? 칼로리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칼로리에서 세 번째로, 자, array와 k 값이 나왔죠? 세 번째로 큰 값, 그럼 k가 뭔지 알겠죠? k는 여기에서 k는 3, 엔터하면 130인가 봐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은 130. 그럼 세 번째로 작은 값 한번 해볼까요? 이걸 뭘까요? 그렇죠? small.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컴마 세 번째로 작은 값 하니까는 30인가 봐요. 다음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 중앙값. 자,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역시 칼로리에서 중앙값 한번 해볼까요? 이퀄 메디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메디안 이렇게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영어를 쓰다가 너무 영어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메디안 가로를 열고 넘버는 여기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뭐라고 했었죠? 드래그였죠? 그냥 여기에서 메디안 값은 80인가 봐요. 메디안은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에버리지는 평균값이라고 해요. 에버리지는 알죠? 더한 것들에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메디안은 뭐냐면 맨 위, 맨 아래, 맨 위, 맨 아래, 맨 위, 맨 위, 맨 아래, 그 다음 위, 그 다음 아래, 그 다음 위, 그 다음 아래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만나겠죠? 요게 메디안이에요. 에버리지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메디안 값. 그 다음 여기에서 칼로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 모드라고 합니다. 이걸 MODE 모드 값. 모드 값 보니까는 역시 설명도 모드에도 설명은 넘버 1, 넘버 2네요. 얘는 뭐였죠? 드래그였죠? 역시 여기에서 드래그,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 가장 많이 카운트된 거는 뭘까요? 30이었나 봐요. 30이 하나, 둘, 세 개나 있네요. 만약에 내가 90을 뭐 더 넣게 되면 바꿀 수 있겠죠. 30을 90으로 바꾸면 얘가 90. 전체적으로 쫙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렇습니다. 자, 먼저 이 표는 요 전 영상에서 sum, average를 여러 번 했거든요.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equal, sum, 합계를 구합니다. 자, 1번이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자,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sum이라고 하는 equal sum 함수를 쓰고 가로를 열면 아래 이렇게 설명서가 나온다 그랬고요. 요 굵은 글씨부터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어디 컴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드래그를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드래그를 한 거였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얘를 쭉 핸들을 드래그 이렇게 하는 게 sum이었어요. 아주 쉬운 거였죠.
평균 에버리지였습니다. AVR, AGE, 에버리지 가를 역시 넘버 2 같은 형식이죠.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 합계까지 하면 안 되겠죠. 네, 국어, 영어, 수학 가로 닫고 엔터 하고 얘도 쭉 드래그.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여기 있었죠. 표시 형식에 가서 저런 자 표시 형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서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한 방에 올리고 줄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려는 건 수학과 삼각함수에서 반올림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그대로 두세요. 이대로 두고 등수갑니다. 이퀄 랭크 저는 여러 번 했었죠. 무엇을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얘가 몇 등이지? 넘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 안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보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랭크 가로 열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랭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랭크 가로 열고 넘버를 찾아야 되네요. 이 넘버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몇 등이지? 레퍼런스 여기에서 참조값은 여기였죠. 이 참조값은 드래그해도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더는 선택지가 있을 때 뭐랑 이제 그럴 때였고요. 다시 한번 빠져나왔네요. 다시 가령 이제 얘를 한다고 한다면 얘가 어디에서 몇 등이냐? 여기에서 몇 등이냐? 그러니까 빨간색, 지금 요 빨간색 이 레퍼런스 부분 REF라고 하는 거, 레퍼런스 여기를 참조하는 부분에서 몇 등이냐? 여기는 멈추는 거 F4였습니다. F4. 그러니까 해볼게요. 넘버는 여기 얘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F4, 0, 1 점점 내려가라. 0 요거였죠? 요게 왜지라고 싶은 사람들은 요 앞에 있는 수업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등 이렇게 해서 등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여기에서요 소수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반올림 영어로 라운드거든요. 이걸 라운드를 하고요. 가로를 열었어요. 라운드 함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와 그 다음에 넘버 디지트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넘버와 자릿수 이렇게 됐을 때 소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눈에 보이는 건 소수 몇 자리까지 보이죠? 소수 두 자리까지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버는 이거고 눈에 보이는 자릿수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자릿수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는 뜻은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소수 두 자리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릿수 2 이렇게 해가지고 반올림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6.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얘에서 이 C의 요거 G의 24 셀값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자연수만 보이게 하랍니다. 자연수만. 눈에 보이는 자릿수가 몇 개가 있어요? 없죠. 자연수니까 자릿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0입니다. 이퀄. 자, 라운드 가로를 열고 여기에서 컴마 자연수니까 눈에 보이는 자릿수, 눈에 보이는 소수 자릿수는 없어요. 0.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죠? 86.66666 여기에서 자연수만 보이게 반올림하면 몇이죠? 87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뿅, 87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그러면 1의 자리. 이제는 소수 자리가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1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이퀄, 라운드, 어디에서 G25. 얘 갖다 한번 해볼게요. 얘 갖다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소수 자리가 2, 3, 4. 자연수가 되니까는 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가가지고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를 하면 90, 87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평균값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볼게요. 평균값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소수 두 자리까지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equal 라운드를 하기를 평균, 에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자, 너무 재밌게 됐죠? 자, 보세요. 에버리지가 여기에 대한 에버리지를 이렇게 구해버리면 라운드에 대해서 여기가 넘버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 속에 함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습니다. 자, 가로를 닫는 순간 잘 보세요. 가로를 닫습니다. 닫는 순간 라운드로 빠져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로를 닫으니까 이제 라운드에서 이 넘버 부분이 얘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굵은 이유가 여기에 아직 쉼표가 남아있죠.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쉼표를 하는 순간 넘버 디지트로 넘어갔습니다. 넘버 디짓 몇 자리까지 보이게 할래요? 2자리까지 보이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B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헷갈리지만 재밌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83.24 평균들에 대한 그 반올림을 해가지고 소수 2자리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라운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하게 되면 수학 시간에 배우기를 반올림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올림, 내림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 됩니다. 자, 라운드 업, 올림을 하기를 자, 얘 갖다 해볼게요. 얘요. 이 친구에 대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자, 보세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리면 보이는 건 뭐죠? 소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겠죠. 자연수란 얘기네요. 자연수가 되게 그러니까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올림. 지금 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에서 소수 첫 자리에서 여기에서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무조건 75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럼 내림도 있겠죠. 라운드 다운 가로를 열어서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둘째 자리에서 내리래요.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리래요. 여기에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리면 눈에 보이는 건 소수 첫 자리까지 보이겠죠.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컴마 1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려라. 74.3이 나오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다음은 ABS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뭔지 알죠? 이퀄 ABS 절대값 예를 들어서 가령 마이너스 85.7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85.7의 절대값은 네, 85.7이죠. 다음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 루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이퀄 SQRT 스퀘어 루트 100 루트 해볼까요? 100의 루트 값은 10의 제곱이죠. 10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 팩트 사실이 아니라 팩토리얼 하니까는 설명서가 넘버가 나왔죠. 4 팩토리얼 가볼까요?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몇이죠?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퀄 퀘오션트 나누기 QU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어를 쓰고 이렇게 긴 영어는 더블 클릭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퀘오션트 더블 클릭 했을 때 분자는 100 분모는 4 4분의 100은 몇이죠? 이렇게 하면 뭘까요? 뭐가 잘못된 거죠? 4분의 100 엔터를 하면 함수에 비해 퀘오션트 다시 퀘오션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는 100 컴마 내가 아까 뭔가 잘못 넣었나 봐요. 분모는 이렇게 했을 때 25 제가 아까 슬래시를 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 미안합니다. 모드 아까 전 영상에서요 오늘 그러니까 요 전 우리 수업 영상에서요 MODE 가장 많이 사용된 값을 배웠거든요. 얘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모드예요. 우리가요 전 강의에서 MODE라고 하는 모드 얘는 가장 많이 사용된 값이었어요. 그런데 MOD 모드는 뭐냐면은 나누어서 나머지 값. 여러분들이 C나 뭐 파이썬이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있습니다. 이퀄 MOD 모드. 자 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 나머지는 1이죠.
과연 몇일까요? 나머지는 1.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곱셈도 있습니다. 프로덕트 더블 클릭해볼까요? 더블 따닥 하니까 프로덕트 넘버 1, 넘버 2 똑같이 예 곱하기 예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혹은 그냥 이퀄 7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um product가 마지막으로 했네요. sum product는 뭐냐면 F 여기에 곱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퀄 sum product라고 있습니다. sum product는 뭐냐면 곱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array가 나왔죠. 자, 보세요. sum product가 어떻게 되냐면은 array가 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배열과 여기 배열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 의미가. 그래서 곱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래요. 옆에다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써놨습니다. 이거 1 곱하기 1을 곱하면은 2가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3을 곱하면 6이 되는 거고요. 3과 4를 곱하면 12, 4와 5를 곱하면 20이 되겠죠. sum product의 의미가 여기에서 여기를 곱한 각각의 값들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다 더하면은 지금 한번 구해놨습니다. 40이 나오나? 볼까요? 가로 닫고 엔터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sum product. 많이는 아니지만 함수를 하게 되면 어쩌다가 사용되어지는 함수들을 몇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게 수학과 삼각 함수였습니다. 자, 이제는 함수 중에 가장 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남의 함수와 붙어가지고 함수 속에 함수가 사용될 때 사용되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텍스트 함수 자체만 놓고 하면 굉장히 쉽고 원리만 알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코로나 꺼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다가 내가 한번 equal write이라고 하는 함수, 자, right write 이라고 하는 함수를 넣었어요. 자, write 함수를 쓰니까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write 함수를 여니까 텍스트 쉼표 넘버 캐릭터가 나오네요. 이 텍스트 함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가 넘버 캐릭터의 숫자, 다시 말해서 낱말의 숫자, 낱말 숫자 몇 개, 즉 넘버.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너무 싫은 코로나 꺼져. 그래서 텍스트는 이거라고 했을 때 컴마 넘버 캐릭터 몇 개? 3개만 해볼까요? 3개 가로 닫고 엔터 하니까는 꺼져 하고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left도 되겠죠? 이거 left left. 너 텍스트는 컴마 넘버 캐릭터 낱말의 개수 몇? 한 4 할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4개 뭐죠?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싫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이게 느껴지나요? 여기 쉼표가 아니라 한 칸 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띈 걸 어떻게 인식할까요? equal right 가로 열고 여기에서 컴마 5 해볼게요. 5.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부터 5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느낌표까지 나오겠네요. 그렇게 될까요? 엔터하면 느낌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게 미드가 있어요. 미드 미국 드라마가 아닙니다. 미드를 하니까 자 어떻게 나오냐면 미드 하니까는 텍스트가 나오고 아까 넘버 캐릭터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가운데 하나가 꼈어요. 스타트 넘버가 나왔네요. 미드 중간 미들의 약자겠죠? 미들 해가지고요. 중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얘기예요. 자 미드 여기에서 컴마 스타트 넘버는 만약에 내가 4라고 합시다. 스타트 넘버는 4부터 3개 넘버 캐릭터 꺼낼 낱말 개수는 3개.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네 번째 스타트 넘버는 네 번째 얘죠. 은부터 스타트 넘버 은부터
다음 넘버 캐릭터 낱말의 개수는 3개. 그러니까는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은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하면 은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텍스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일까요? 자, 여기다가 다음은 이해할까? lower upper가 있어요. equal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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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보이시죠? 텍스트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즉 lower 가로 열고 I love you에서 소문자로 변환하면은 I love you 여기에 있는 대문자들이 소문자로 바뀌었죠. lower가 있다는 얘기는 upper도 있습니다. upper 엎어버려. 소문자를 대문자로 엎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다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세가 있어요. 얘는 트림이에요. 트림. equal 트림. 트림. 여러분들 트름 뭔지 알죠? 트름 꼭. 미안합니다. 트름 꼭 하면 어떻게 되죠? 뱃속에 요 마지막 가스 빼고 다 나가잖아요. 트름이 그래서 트름이에요. 트름 하면은요. 우리나라 만세라고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트름을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이걸 트름해서 가로 열고 띄어쓰기가 많이 있는 것들 가로 닫고 엔터 하면은 우리나라 만세 한 칸만 남고 나머지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요. 여기 주민번호 갖다가 여기 성별하는 게 있는데 함수 설명에서 맨 마지막 즈음에 아주 재밌는 참조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그때 요거는 하기로 하고 잠시 묻어두고 다음엔 날짜와 시간 함수입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는요 자기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 다른 함수 속에 함수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어떤 그 엑셀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날짜와 시간 함수를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오랜 동안 사용해서 날짜 함수를 쓸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거든요. 몇 가지 요령만 잘 기억하면 되니까 한번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함수 today가 있어요. today 가로를 열면 자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면 설명서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나왔어요. 설명서가 가로를 여니까 그냥 닫으래네요. 닫아볼까요? 닫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일 처음에 이거 today 뭐 이런 거 now도 있어요. now 바로 지금 하면은 이렇게 시간까지 찍힌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뭐랄까요 날짜 함수할 때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보세요. today를 지금 얘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해서 엔터를 했는데 요번에는 됐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셀 서식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돼 있을 때가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equa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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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똑같은 함수에 다르게 됐었죠. 제가 이렇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봤나요? 자, 일반적인 셀은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표시 형식이 자 일반적인 셀 기본 디폴트 값은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셀을 다루고 함수를 사용하고 하다가 얘를 만약에 일반이 아니라 간혹 이렇게 셀 서식에서 얘를 일반이 아니라 숫자 혹은 다른 걸로 되어 있을 때는 요 함수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수식을 넣다가 날짜 함수를 넣었는데 갑자기 에러가 팍 나와버리고 엉뚱한 숫자가 나와버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날짜 함수에서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다르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씩 웃으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서 뭘 하라고요? 날짜를 클릭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역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문제를 하기 전에 미안합니다. 몇 가지만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어 자
본격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year가 무슨 뜻이죠? year, 연도, 시리얼 넘버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역시 날짜와 시간 함수를 하게 되면 여기 시리얼 넘버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리얼 넘버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YYYY, 이렇게 연, 월, 일 형식의 이게 입력되어 있는 걸 갖다가 시리얼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가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year 이 뜻이죠.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month도 있겠죠. 그러면 자 month 하고 가로를 열고 내가 시리얼 넘버를 누르고 하면은 year, month, 또 뭐가 있을까요? day 가로를 열고 자 시리얼 넘버를 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5월 12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입력 날짜, 오늘 날짜 한번 다시 해볼까요? equal today 가로를 열고 닫았어요. 오늘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구하래요. 나이? 자, 882 나이는 몇 살이죠? 88년생이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하죠? 나이 계산은 올해가 2021년도예요. 21년도 빼기 출생한 연도에다가 우리는 더하기 엄마 뱃속에 있었던 1년을 추가를 해요. 물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1을 추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올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 더하기 1. 요게 나이죠. 이해했죠? 그러면은 equal 나이 해볼까요? equal 올해 연도 year 가로를 열고 요거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올해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내가 분명히 했는데 나이가 엉뚱하게 나왔죠.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씩 웃으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라고요. 셀 서식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하 나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날짜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숫자로 가볼까요? year, month, today 오늘 날짜 이게 숫자가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나 일반 찍혀야 되겠죠? 2021년이네요. 지금 year를 뽑았으니까 여기에서 2021년 됐죠? 그러면은 더블 클릭했습니다. 여기에서 빼기 자 year 가로 열고 여기 있죠? 시리얼 넘버 모양이 자 보세요. 시리얼 넘버가 아까 YYYY 네 자리 Y 빼기 month 빼기 day 이런 형식이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아하 요게 시리얼 넘버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해 주는 거죠. 계속 그냥 이어서 할게요. 더하기 몇이요? 1 이 얘기죠. 그럼 34가 되는 거예요. 얘를 쭉 드래그를 하면 에러가 나요. 그쵸? 왜냐? 더블 클릭해서 검사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봤나요? 더블 클릭하니까 자 검사하는 법 더블 클릭해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 2021년 빼기 1988년이 나와서 계산된 거잖아요. 그런데 더블 클릭 두 번째 거 보니까 아하 파란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란색이 밑으로 밀렸죠. 그 다음에 빨간색도 빨간색 밑으로 밀리는 게 맞죠. 아하 그러니까 파란색 얘는 고정이 돼야 되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뭐였죠? F1, 2, 3, 4, 5, 6 몇이요? F4, F4 해서 사방에 달러를 붙여주고 엔터 하고서 밑으로 쭉 내려주면 이렇게 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 영상에 있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다가 몇 살 붙이고 싶다고 해봐요. 몇 살. 그러면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셀 서식. 요거 기억나나요? 바로 전 영상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 수업에서 사용자 지정 가가지고 여기를 숫자를 대표하는 걸 자 보세요.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에서 숫자를 대표하는 거 뭐라 그랬죠? 샵. 그 다음에 살을 붙일 겁니다. 살은 문자 숫자 문자 그러니까 큰 따옴표하고 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샵하고 자 숫자를 대표하는 문자 샵 큰 따옴표 살 확인하면은 이렇게 하고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수능 날짜에 대한 디데이. 우리 흔하게 디데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느 걸 할까 하다가 이제 수능 날짜를 꼽아봤어요. equal. 자, 디데이 days라는 함수예요. days. days 가로 열고 보니까 설명서가 end day 끝날, start day네요. 끝날, 지금 날 이러면 되겠죠. end day 끝날 요거 컴마 지금은 어디 있죠? start day 어딘가에 찍으면 되는데 안 보이네요. 그럼 쓰죠. 뭐 year start day today 하면 되겠네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하면 553일 남았네요. 자, 보세요. 방금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자, today 이렇게 돼버리면 얘에 대해서 아까 결과 나온 거 봤었죠? 여기 있죠? 2021, 0502 여기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며칠 남았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클릭, 셀 서식, 요래서 맞춤에 아니죠, 표시 형식 가가지고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샵 살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엥? 살이 아니죠? 554살?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서 내가 왜 살이라고 했을까요? 며칠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날짜와 시간 함수였고요. 얘는 아마 진행이 되면서 저쪽 뒤에 함수하면서 함수 속의 함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출현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논리 함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엑셀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함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엑셀을 익혀두면 아주 많이 응용하게 될 함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논리 함수의 쓰임을 자세히 익혀두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역시 문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던 대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자, equal sum입니다. sum. 가로를 열고 요 문제에 대해서 1번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합 많이 했었죠. 드래그 한 다음에 쭉 핸들 드래그. 2번. 자, 2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건 뭐죠? 논리 함수가 되겠죠. 240이 넘으면 우수 아니면 보통.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을 때 if문을 써요. if는 뭐냐면 짝수냐 나머지는 홀수냐 두 개일 때, 뭐 여자냐 나머지는 다 남자다 뭐 이런 거, 바다와 나머지는 육지 두 가지일 때 if를 씁니다. 자, 앞으로 지금 쓰게 될 if는 뭐냐면, 자 보세요. equal if를 쓰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령 이런 거죠. 자, 로지컬 테스트 방금 제가 얘기했었죠. 로지컬 테스트 논리 검사, 만약에 네가 여자냐 남자냐 했을 때 value if true 맞으면 무엇이냐 나머지는 무엇이다. 두 가지 조건에 이분법적인 조건에서 if 조건을 주고 맞으면 뭐 틀리면 뭐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얘가 로지컬 테스트가 크다 240입니다 240보다 크다, 작다라고 쓰면 안 되겠죠. 240보다 크다 맞으면 뭐요? 맞으면 우수. 자, 이것도 주의할 게 숫자면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문자, 한글이나 뭐 영어나 아니면 그냥 특성 문자 얘네들은 큰 따옴표를 붙입니다. 큰 따옴표 우수 하고 value if false. 자, 여러분들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은 봤죠? 순간 요거 하고서 쉼표를 하는 순간 얘가 두꺼워졌어요. 요거 할 차례죠. 이제 value if false.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전에 얘기했던 거 있었죠. 요 설명서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입력이 되고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우수를 쭉 드래그를 해주면 우수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240이 안 되니까 보통, 240을 기준으로 넘으니까 우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번 문제. 자, 이번에는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거? 저는 재밌는데 처음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머리가 이제 이게 복잡해지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자냐 남자냐 둘 중에 하나는 if예요. 그런데 두 개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셋 중에 하나. 그러면은 if 하고서 기타 등등이 두 개가 남잖아요. 셋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뭐 남자다 라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여자와 뭐 다른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value if false 부분이 두 개가 남을 때는 또 if를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equal if, 자, 가로 열고, 문제가 뭐냐면 얘가 80이 넘으면 뭐래죠? A랍니다. 얘가 크다 80이 넘으면, 이상이네요. 크다 같다 80이 넘으면 문자니까 큰 따옴표 A 했어요. 그 다음 이분법적으로 두 개일 때는 false만 하면 되는데 A냐 혹은 B냐 혹은 C냐 두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더 남았죠. if를 한 개 더 쓴다는 거예요. if 그 다음에 얘가 얘가 혹은 C14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얘가 크다 같다 60이다 크거나 같으면 B라고 하고요. 이제 하나만 남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는 그대로 value for false. 자, 보면 자, 여기가 이렇게 나왔죠. value false가 아직은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을 B를 써준 거예요. 쉼표를 하면 얘가 남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쉼표를 하고 얘가 남았을 때 C 나머지다. 여기서 팁 하나. 괄호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if를 하게 되면 if가 한 개나 두 개 쓰면 좋은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언제나 수학 시간에도 그렇고 가로가 몇 개냐가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땐 세지 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안 셉니다. 그럴 땐 그냥 맨 마지막 가로 닫히는 건 검은색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검은색이죠? 빨간색으로 열었다가 빨간색, 이게 대응이 되거든요. 빨간색은 빨갛게 대응이 되고요. 여기 검은색은 맨 첫 검은색은 언제나 검은색이고 마지막도 검은색이다라는 거 엔터하고 얘를 드래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운영체제 DB 보안이 같은 형식이니까 얘를 옆으로 쭉 드래그를 하고 동시에 내려줘도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어때요? if 속에 if가 들어가는 거 헷갈리지만 조건이 3개니까 그러니까 if가 한 개 더 들어갔다만 기억하면 되겠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등수입니다. 총점을 이용하여 등수를 구하시오. 자, 총점을 이용하여 등수를 구해볼까요? 총점이 어디 있죠? 얘를 이용해서 등수, 자, 이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할게요. 넘버 부분이죠? 넘버는 총점, 컴마, 레퍼런스는 어디냐면 여기를 쭉 드래그. 그래서 F4를 눌러야죠. 이 빨간색의 레퍼런스 참조 부분은 계속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F4 하고서 0은 생략이 돼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습관적으로 0을 써주게 되죠. 0 하고서 쭉 등수를 구했습니다. 검산하는 법 기억나죠? 잠깐 복습. 자, 4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여기에서 몇 등이냐, 이 넘버가 여기 레퍼런스를 해서 몇 등이냐. 다시 10을 더블 클릭하면 얘 파란색 얘가 빨간색을 레퍼런스해서 몇 등이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수석 차석을 하는 거네요. 자,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만약에 1등이면 수석, 2등이면 차석, 나머지는 뭐 조건이 3개가 됐죠. 산이 세상에 산과 바다밖에 없어 하면 2개밖에 없는데 산, 바다, 섬 3가지가 있는 경우죠. 그럼 if 속에 if를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1등과 2등만 있으면, 수석과 차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내가 수석 아니면 차석이었을 텐데. 그런데 수석 아니면 차석 아니면 기타 등등이 있는 거예요. 3가지죠? 똑같습니다. 이퀄 if 가로 열고 얘가 1과 같다면 수석, 한글이니까 큰 따옴표죠. 수석. 그 다음에 if, 다시 if가 들어가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클릭이 안 되죠? 그럼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K14 얘가 2와 같다면 차석. 그 다음 문제. 나머지는 비워두래요. 저도 맨 처음에 엑셀을 배울 때 빈칸을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알고 보니 허무했었는데, 열고 빈칸 그냥 닫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검은색 가로가 나올 때까지 하고 엔터 하고, 잘못했네? 아니죠. 그러므로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수석 차석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는 학과. 예, 학번에서 18학번이고요. 36은 컴퓨터학과고 25는 뭐라고 하죠? 25는 경영학과고요. 나머지는 사범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뭐면 뭐, 혹은 얘가 뭐면 뭐,
나머지 얘가 뭐면 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바뀌고 있죠. 로지컬 테스트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로지컬 테스트 부분이 바뀌면 되겠죠. 자, if 가로를 열고 얘가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였으니까 미드 함수죠.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미드에서 여기에서 몇 번째요? 세 번째부터 두 개.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요 텍스트에서 스타트 넘버와 넘버 캐릭터 기억나나요? 바로 전 영상이었죠.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두 개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넘버는 3부터 두 개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두 개를 뽑았습니다. 로지컬 테스트가 끝났어요. 만약에 얘가 뭐와 같다면 36과 같다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 36이 숫자죠.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미드 함수는 기억이 나나요? 얘는 텍스트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미드, right, left를 통해서 뽑아 나온 얘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해요. 즉 여기에서 지금 두 개를 뽑았잖아요. 이 두 개가 36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뭐 하라고요? 큰 따옴표. 문자니까 36이요. 36이 됐습니다. 36, 만약에 if logical test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6과 같다면 뭐라고요?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가는 거죠. 이제 if 만약에 또다시 이제 다시 써주면 되겠죠. mid A14가 A14에서 3부터 2가 같다. 뭐와 같다면 큰 따옴표에서 25와 같다면 뭐라고요? 경영이었죠. 경영. 나머지 기타 등등이 하나 남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했죠? 4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범 해가지고 마지막 검은색 가로 달 때까지 하고 엔터 하면 얘는 컴퓨터 학과인가 봐요. 쭉 해서 컴퓨터 한번 볼까요? 36가 컴퓨터, 25는 경영이 맞죠. 32는 사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살짝 헷갈리지만 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죠? 7번은 이제 복습 문제죠. 자, 7번을 하기 전에 조금만 한번 키워서 보겠습니다. 컴퓨터 학과를 찾아서 연한 빨강을 채우래요. 여기에서 연한 빨강 채우기 기억나나요? 아마 뭐 먼저 번 한참 앞에 영상이죠. 자,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찾아라. 같음 텍스트 포함 뭘 해도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같음으로 갑시다. 같음에서 컴퓨터를 찾아서 연한 빨강 채우기 확인. 컴퓨터를 채워봤습니다. 8번 문제는 뭐냐면 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 얘기입니다. 조건에서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라면 해커. 조건이 3개가 모두 다 로지컬 테스트 부분에 조건이 모두 다 A라면 해커. 한 개라도 A가 아니면은 뭐라고 했었죠? 유저라고 하랍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이고 무엇이 맞다면 AND 조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equal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붙었단 말이에요. 점점 재밌어지고 있죠. if 로지컬 테스트 부분이 여기가 조건이 3개가 붙었죠. 그럴 때는 AND예요. AND 3개라서 AND가 아니라 무엇이고 무엇이라면 AND. 다음 문제에서 무엇 중에 하나라도 무엇이라면 무엇이거나 혹은 이거나일 때는 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 속에 함수가 들어간 경우죠. AND 해가지고 AND 함수는 또 뭐냐면 AND가 독립된 함수예요. 미안합니다. AND는 독립된 함수로 로지컬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지컬 테스트들이 각각이 참이라면 참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AND 얘가 같다면 뭐와 같다면 A와 같고, 그 다음 얘도 같다면 뭐와 같다면 A와 같고, 그리고 얘도 A와 같다면 뭐와 같다면 A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하고 있습니다. 같다면 하고 빠져나오니까 여기가 다시 if로 빠져나왔죠. 왜냐하면 가로를 닫는 순간 if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쉼표를 해서 value true 맞다면 해커,
해커. 그렇지 않다면 뭐였죠? 뭐였죠? 유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검은색이 떴으니까 엔터 해서 쭉 드래그를 해보면 해커 유저 해커가 여기 있네요. AAA 이 친구가 해커가 됐죠. 이런 식으로 AAA면 해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여기에서 해커를 찾아서 그 행을 통째로 바꾸래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이 행을 바꾸는 거를 잠깐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복습할 겸. 전체 드래그를 잘해야 된다. 조건부 서식의 핵심 중에 하나는 드래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드래그에서 이 부분을 찾아야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혹은 셀 강조 규칙의 기타 규칙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수식을 이용하여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을 이를 클릭하면 되죠. 전체 드래그 한 부분에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얘에서 F4를 2번 누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에 14라 그랬습니다. 달러가 붙었으니까 n은 멈춰 있고요. 14가 늘어납니다. 14, 15, 16, 17,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에 14, 15, 16, 17, 18 이게 이 부분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뭘 찾냐면 해커를 찾으랍니다. 해커를 찾으랍니다. 해커 확인. 제가 찾은 다음에 그냥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잽싸게. 자, 새 규칙에서 여기에서 요 라인을 찾으니까 F4를 2번 하고 여기에서 해커 찾아서 셀을 그 행을 전체를 노랗게 합니다. 셀을 노랗게, 글자는 빨갛게, 굵게, 빨갛게 하면 확인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했네요. 뭐 그럴까요? 조건부 서식 가서 한번 볼까요? 규칙 관리 가가지고 방금 했던 게 요거예요. $n에 14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마침에 여기서 이제 같이 보죠. 조건부 서식을 이제 수정하고 삭제하고 여기서 삭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n 14였는데 n 5가 됐네요. 그러니까는 편집 가서 볼까요? 편집 가가지고 얘가 왜 14, 5가 바뀌었을까요? 14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적용 확인 됐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10번 문제는 학점이 하나라도 C면 낙제래요.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자, 여기에서 학점이 여기 하나라도 C면 얘가 C이거나 혹은 얘가 C이거나 혹은 얘가 C, 그죠? 아까 있었죠. 이거는 OR입니다. equal if 가로를 열고 로지컬 테스트 부분이 OR가 되겠죠. OR 하나라도 그러니까는 얘가 C이거나 뭐 대손 상관없고요. C이거나 혹은 얘가 C이거나 혹은 얘가 C라고 한다면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로지컬 테스트를 닫게 되면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보다시피 현재는 OR라고 함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닫게 되면 바로 if로 빠져나가겠죠. 여기서 if로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if에서 if OR 요것 이고 만약에 요것에서 큰 따옴표를 안 했네요. 큰 따옴표일 때 이제 if로 빠져나갔어요. value true 맞다면 한 개라도 C 라면 낙제네요. 낙제. 그렇지 않으면 뭐죠? 이런 낙제. 오늘은 글도 안 써져요. 낙제. 그렇지 않으면 뭐죠? 내용이 없어요. 그럼 빈칸이랬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 빈칸은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닫고 해가지고 낙제가 되었습니다. 얘는 낙제는 아닌가 보네요. 쭉 가서 보면 낙제인 친구가 하나라도 C인 친구는 낙제가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F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렇지 않을 예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논리 함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엑셀을 좀 글쎄요, 뭐 많이 다루기도 하고 활용을 하고 이것저것 함수를 쓰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기도 하고 간혹 필요할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해필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는 이게 참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하나의 원리만 알면 바로 응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아주 간단하고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자, 문제는 뭐냐면 3일간의 평균 기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평균 기온. 자, 문제를 한번 표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3월 1일은 자, 3월 1일 요 지역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평균 기온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고 휴교가 이렇게 됐나 보네요. 그 다음 또 3월 2일도 이렇게 날짜가 있고 3월 3일도 이렇게 날짜가 돼서 아하, 평균 기온과 미세먼지와 휴교수를 계산하는 표가 있었네요. 이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함수를 찾아내는 거, 이제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3일간의 평균 기온, 아하, 지역 서울의 3일간 평균 기온을 찾는 건가 봐요. 그 다음 얘는 지역 대전의 3일간의 평균 기온을 찾고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 기온이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랬죠? 자, equal dbase, dbase average, a 데이터베이스 d average, av average를 했어요. d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죠? 여기에서 혹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서가 되겠네요.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찾아라. 찾는 필드는 여기에서 지금 평균 기온을 찾으라고 하죠. 평균 기온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요 필드는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자, 다시. 자, 요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필드는 뭐냐면 내가 찾으려는 행이에요. 열이에요. 열. 몇 번째 열? 한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평균 기온으로 그랬으니까 여기죠? 여기는 세 번째 열입니다. 자, 그 얘기는 세 번째 열. 크리테리아 조건은 각 지역별로 서울, 지역, 대전, 지역, 대구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역, 서울, 지역, 대전, 지역, 부산 각 지역별로. 그래서 요 크리테리아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하면 10.5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옆으로 쭉 드래그를 해보면 아하, DVO 뭔가 나누기를 잘못했다. 계산식한 범위가 잘못 지켜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얘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검사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에서 요거 다음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아하, 여기에서 요거네요. 다시 요걸 더블 클릭해보면 파란색이 여기에서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요 파란색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고정돼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절대 참조, 절대 주소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서 파란색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절대 참조 뭐였죠? F4. 진행이 된 다음에 F4를 누를 땐 전체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F4를 딱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엔터 하고서 얘를 다시 드래그. 한 번에 해결이 되죠. 예, 아주 쉽고 재밌죠? 서울이 15도. 이게 정말 이런 온도인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기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두 번째, 3일간의 휴교수 dsum이네. 데이터베이스 sum. 휴교수는 여기 있어요. 그럼 다시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equal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였죠? 여기에서 컴마 필드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다섯 아까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기 전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됐는데 아하 아까 윈 문제에서 우리 드래그 할 때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부분 밀리지 않게 그 절대 주소 절대 참조를 했잖아요. 절대 주소 F4를 누르고 아예 시작을 합시다 하고 다섯 번째 조건은 역시 서울 지역 지역에 서울부터 가면 얘를 하고 쭉 드래그를 해보면 3일간 휴교 서울은 140개 학교 한번 볼까요? 서울 여기 있죠. 한번 검산을 한번
서울만 한번 해볼게요. 해봤을 때 휴교수가 60, 70, 140 맞네요. 똑똑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저도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참 신기했어요. 맞나? 막 체크해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해봤습니다. D민 3일 중에 가장 낮은 평균 기온 데이터베이스 이퀄 데이터베이스 미니멈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요. 빨리 F4를 눌러주고 컴마 여기서 필드 평균 기온에 낮은 거니까 여기였네요. 하나, 둘, 두 번째 컴마 크리테리아는 지역 서울 이렇게 되겠죠. 컴마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한번 볼까요? 서울의 평균 기온 가장 낮은 곳 11도 측량 못하고 10도 맞나요? 10도 맞죠? 신기하죠? 이퀄 역시 이번에는 가장 데이터베이스 맥시멈 자 맥스 가로 열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컴마 높은 기온 몇이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컴마 크리테리아는 요거 하나 빼놨죠? 뭐였죠? 요거는 뒤늦게 발견됐을 때는 전체를 드래그하고 갑니다. 끝에만 클릭하고 하면 에러가 나요. 드래그를 하고 F4를 눌러주고 자 가로 닫고 엔터를 한 다음에 가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예, 다음 두 문제는요 살짝 응용하는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디카운트예요. 데이터베이스 카운트. 카운트가 뭐였냐면 카운트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몇 개가 있지? 그 안에 숫자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셀에 숫자가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다. 숫자 말고 문자까지 채워져 있다. 뭐였죠? count all, 카운타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숫자가 들어있는 건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건수 봅시다. 이퀄 데이터베이스 카운트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필드는 여기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컴마 이번엔 드래그 할 게 아니니까 굳이 F4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평균 기온에 측량한 건수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맞겠죠. 세 번째 컴마 크리테리아가 뭐냐면 지역 서울이에요. 지역 서울은 여기를 드래그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역 서울 이렇게 해도 돼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지역 서울 해가지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 2가 나왔네요. 인가요? 지역 서울의 평균 기온의 측량 건수 평균 기온 마침 노랗게 해놨죠. 네,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3개에서 하나, 2개 이날은 3월 1일 측량 못했네요. 못했고 2번 그러니까 2가 찍힌 게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3일간 마지막 3일간 미세먼지가 최악은 모두 몇 번 기록되었는가 0번으로 출력되게 하래요. 0번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카운트는 그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몇 개인가 셌어요. 카운터는 숫자, 문자가 들어있는 걸 센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함수에서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카운터가 되면 원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센단 말이야. 원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볼까요? 자 해볼게요. equal d count all 카운터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냐 하냐면 여기에서 역시 필드는 자, 한 번 더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네 번째 크리테리아는 뭐냐면 여기에서 최악을 찾으래요. 최악을 어떻게 찾냐? 제목 글자 아까 위에 형식 있죠? 제목 글자 그러니까는 미세먼지 최악을 찾는 건데 마침 있죠. 미세먼지 최악 요걸 갖다 써도 되겠네요. 미세먼지 최악 해가지고 하게 되면 3번 미세먼지 최악이 1번 2번 어라? 3번 그죠? 3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미세먼지 최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크리테리아 부분을 얘를 여기를 가져다 써도 돼요. 해가지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주 짧고 간단하죠. 근데 처음 말했듯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활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외치고 다니기를 참조함수는 정말 함수의 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을 좀 할 줄 안다 하는 사람과 글쎄 잘 모르겠다 라는 사람이 보통 이 참조함수에서 다 갈리죠. 오늘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헷갈릴 만큼 알아두면 너무너무 즐겁고 이게 활용하기 참 이게 짜릿한 무언가 있는 참조함수를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평균. 자,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미반이라고 하는 학급이 있고요. 여기에 점수가 기말고사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 등급표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으니까 등급이 있었나 봐요.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성적이 있습니다.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1번이, 2번이 없고 3번이, 4번이, 6번이 얘네들에 대한 중간고사 성적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있는 중간고사 평균을 넣고 등급을 매긴 다음에 기말고사죠. 등급을 매긴 다음에 아래에 있는 중간고사 성적을 일로 불러올 거예요. 얘를 일로 불러오는 거.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워밍업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AVR, AGE 평균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구하고 핸들을 드래그를 합니다. 이제 등급, 이제 드디어 이제 이 VLOOKUP이라고 하는 HLOOKUP, VLOOKUP 참조함수가 시작됩니다. 자, 귀가 간지럽네요. 헤드셋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을 구하려고 해요. 평균을 보니까 얘가 몇 등급이고 얘가 몇 등급이고 얘가 몇 등급이냐 라고 하려고 하는데 등급표가 아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등급표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자, 보세요. 0에서 4까지는 9등급입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이 거꾸로 된 모양이죠.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얘기 뭐냐면 4에서 23까지는 8등급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등급, 요만큼은 5등급이고요. 요만큼은 5등급이고 약간 6등급이었죠. 요만큼은 4등급이고요. 요만큼은 2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했겠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한 번만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96부터 100 사이는 1등급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등급. 자, 이해했죠? 그러면은 얘가 과연 몇 등급일까? 81은 여기에 어디 있죠?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81은 여기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81은 요 사이에 81이 있죠? 그럼 얘는 2등급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2등급.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냐면 equal VLOOKUP, HLOOKUP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자, VLOOKUP, HLOOKUP에서 이거는 HLOOKUP이거든요. HLOOKUP 이제 쓰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HLOOKUP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등급을 찾는 건 이게 VLOOKUP이냐 HLOOKUP이냐 찾는 것은 찾으려는 값이 가로로 되어 있느냐 세로로 되어 있느냐예요. 자, 가로 호라이즌이고요. 세로는 버티컬이죠. 호리즌이냐 버티컬이냐예요. 지금 찾는 값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가로에서 찾아오는 거죠. 호리즌. 만약에 세로에서 찾아오게 된다면 미안합니다. 자, 세로에서 찾아오게 되면은 뭐예요? 버티컬. 그 창문에 이렇게 있는 거 버티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죠. 이렇게 버티컬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 호리즌, 호리즌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로로 찾으면 호리즌. 가로에 값들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는 값이 괄호에 있으면 호리즌, 값이 세로에 있으면 버티컬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호리즌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호리즌 룩업 찾는 값은 여기에 있죠. 얘를 어떻냐면 미안합니다. 얘를 찾는 거죠. 얘를 81을 어디서 찾죠? 얘를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범위를 찾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찾는 값 lookup value는 얘지요. 얘를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 표에서. 여기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81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찾는 거예요.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 있죠. 배열이 가로에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가로에서 찾으니까는 hlookup을 했고, 가로에서 찾으니까는 여기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어레이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찾으래요. 그 다음에 row index number가 나왔어요. row index number, 우리나라 말로 행 번호. 여기에서 여러분들 드래그한 부분에서 내가 찾으려는 등급은 몇 번째 행에 있죠? 그 얘기예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만 헷갈려요.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두 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두 줄을 선택을 했는데, 이 두 줄에서 과연 찾으려는 거는 여기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만약에 세 번째까지 했다면 세 번째 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줄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번째 줄에서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row index number는 열번호, 찾으려는 열번호는 2가 되고, 컴마.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재밌는 문구가 나왔어요. true는 유사일치, false는 정확히 일치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사일치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말해서 범위를 얘기합니다.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이게 유사일치. 지금같이 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유사일치. false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바로 그 값, 정확히 일치. 바로 걔. 근데 얘는 지금 바로 걔가 아니라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유사일치 해가지고 true가 되겠죠. true 혹은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하면은 3등급이 뜬 거예요. 81이 왜 3등급이죠? 81이 여기 있네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다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여기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아유, 요 앞에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아닌데 계속 속으로 얼마나 외쳤을까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자,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쭉 드래그를 해주면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유난히 황사가 있어서인지 코가 간지러워요. 열악합니다. 자, 3등급인데 얘를 드래그 했단 말이에요. 우리 검사를 했다 그랬죠.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 범위에서 파란색 얘가 빨간색 범위에서, 그쵸? 아래 걸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 파란색 얘가 좀 이상하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얘가 빨간색 범위가 뒤로 밀리고 있죠. 빨간색 범위가 밀리고 있어요. 절대 주소 잘못했었죠. 애초에. 자, 여기는 F4를 눌렀어야 돼. 그러니까는 다 된 다음에 진행된 다음에는 드래그를 한 다음에 F4를 눌러준다 그랬죠. 엔터하고 얘를 드래그 이렇게 해서 hlookup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검사는 해보면 맞을 겁니다. 아까 사이에 있는 거 81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음 문제는 평균을 구합니다. 자꾸 이거 81이 여기 있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요. 황사 때문에 코는 간지럽고 집중은 안 되고 미안합니다. 자, 평균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표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얘는 기말고사죠. 1번, 2의 기말고사 성적이 있는데 1번, 2의 중간고사 성적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 중간고사 이 학번대로 가면 되겠죠. 이 학번. 중간고사 성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가로로 가지고 올 때는 호리진이었고요. 지금 내가 평균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평균은 얘잖아요. 내가 가지고 오려는 게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는 가로가 호리즌, 세로는 버티컬이죠. 왜 이러죠? 버티컬이죠, 버티컬. 요거 버티컬. 베란다에 있는 이거 베란다에 있는 거 버티컬이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버티컬이 되는 거예요. 이퀄 v lookup. 뭘 찾냐면 lookup value를 잘 찾아야죠. 얘를 찾아야 돼요. 얘를 기말고사에서 얘를 컴마 한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죠. 테이블 어레이는 자, 아까 중간고사가 여기 있고 기말고사가 여기 있고 중간고사는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테이블 어레이, 물론 제목을 써도 되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구조로 데이터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에서 몇 번째요? 미리 한번 볼까요? 세로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얘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버티컬로 하나, 둘,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고요. 아까 한번 경험했죠? F4를 눌러줍니다. 쭉 드래그를 할 거니까. 컴마. 조금 전에 했었죠? 하나, 둘, 세 번째 거. 버티컬로 하나, 둘, 세 번째 거. 컴마. 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가지고 올 때는 81이 어디였더라? 여기잖아요. 81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오기를 요 범위에 해당되는 이거, 그러니까는 유사일치라 그랬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바로 이 값을 그대로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걔를 갖고 올 때는 false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기 전에, 그 다음 문제가 이거거든요. NA, 이게 잘못, 이게 그 셀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거든요.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목해 봅시다. 자, 여기 함수 fx는 하고서 vlookup, 찾는 값, lookup value는 이거고,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만큼 있고, 여기서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러를 없애는 거.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빈칸으로 해라, 이러려고 그래요. 빈칸은 뭐였죠? 그쵸? 빈칸은 근단표였어요.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if 에러,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if 에러는 물론 정말 고수들은 처음부터 쓰고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고수들은요, 다 완성한 다음에 에러가 있네? 그러면 if 에러를 앞에 써줍니다. 그리고 열고 이 모든 걸 맨 뒤로 보내서 가로로 묶어요. 이 모든 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value 값이 되는 거예요. if 에러의 구조가 if 에러 value 한 다음에 value if error 값이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표시할래? 묻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한 다음에 요거 하고서 쉼표가 되는 거죠. 자, if 에러 가로 열고 쭉 전체 맨 뒤로 가서 쉼표하고 에러가 났을 때는 우리 공백을 둡시다. 그러면 얘를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값이 있거나 아니면 공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이에 대한 건 평균이 이거, 중간고사는 89, 2번 이의 기말고사 평균은 65, 중간고사는 안 받나 봐요. 전학을 왔나 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쭉 이어가지고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등수를 구해볼 거예요. 중간고사의 등수가 여기에 있죠. 자, 중간고사에 이 친구들의 점수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등수가 여기에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 세로로 하나, 둘, 찾는 값이 세로로 있죠. 셋,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네요. 그죠? 네 번째 등수가 있어요. 세 번이나, 하나, 둘, 셋, 넷. 아하, 뭐죠? 버티컬로 네 번째, 바로 그 값을 갖고 오네요. 봅시다. equal 이러니까는 vlookup 가로 열고 찾는 값 얘를 컴마 어디에서? 여기에서 F4를 눌러주고요. 컴마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네 번. 네,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고 네 번째 4를 눌러주고 바로 그 값 false 이렇게 되고 엔터를 눌러주면 3등이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걸 쉽게 갖고 올 수 있는데 와서 보니까 또 NA가 있네요. 아하, 참조가 잘못되었구나, 빈칸이 있구나. 그러면은 if error, 오늘 여러 가지로 안 되네요. if error 가로를 열고 맨 뒤로 가서 컴마 큰 따옴표 두 번 이렇게 하고서 해주면 3등 하고서 쭉 내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평균과 평균에서 평균을 구해볼까요? 전체 평균이니까 equal average 하고 넘버 1은 예, 컴마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버 2는 예, 가로 닫고 엔터. 이러면 이 두 개의 평균이 나오겠죠? 쭉 드래그를 하면 나오는 거죠. 없는 거는 65가 그대로 됐죠.
자, 평균은 뭐냐면 얘랑 해서 85가 되었고, 근데 얘는 65인데 얘는 없죠. 그러니까 65 평균 그대로 나왔죠? 이해하겠죠? 다음 문제, 요걸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숫자판이 있습니다. 숫자판에서 요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잠깐만요, 문제가 안 보이네요. 숫자판에서 숫자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VLOOKUP, HLOOKUP 말고 인덱스 매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역시 헷갈린데 어떤 사람은 VLOOKUP을 즐겨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덱스 매치를 즐겨 합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약간 또 기능이 살짝 뉘앙스가 다른, 좀 결이 다른 함수긴 한데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돼요. 자, 볼게요. 근데 인덱스 매치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좀 헷갈립니다. 아마 엑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헷갈린 파트일 수 있거든요. 잘 보기 바래요. 처음 이 숫자판에서 여기다가는 삼행 사열을 찍으래. 삼행 사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판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삼행 사열을 보면, 자, 볼게요. 3행, 1행, 2행, 그 다음 3행. 사열 볼까요? 사열은 파란색으로 줘. 1열, 2열, 3열, 4열, 즉 24가 찍히겠네요. 몇 행 몇 열, 배열에서 몇 행 몇 열, 그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배열에서 몇 행 몇 열. 자, 갑니다. 그대로 이퀄 인덱스가 되고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역시 보면 인덱스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인덱스 배열에서 몇 행 몇 열, 그 얘기예요. 인덱스 배열에서 컴마, 여기 배열 있고요. 몇 행 몇 열, 3행 4열을 찍으면 몇이 나올까요? 짠 하면 24. 아까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A열에서 여기에서 3이 몇 번째 행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세로로, 버티컬로 찍었죠? 요 세로에서 3은 몇 번째 행렬입니까? 몇 번째 행입니까? 했어요. 1, 2, 3. 자, 3은 몇 번째 행이죠? 1, 2, 3. 세 번째 행이죠. 5는 몇 번째 행이죠? 5는 다섯 번째 행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은 몇 번째 행이냐, 몇 번째 열이냐 찾는 문제가 매치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매치를 가로를 엽니다. 매치는 뭐냐면 찾는 값, lookup value. 자, 역시 영어. 선생님도 저도 이거를 모든 함수를 다 쓰임을 외우겠지 않아요. 가로를 열고 설명서를 따라간다 그랬죠? lookup value 찾는 값은 우리는 3이라고 그랬고요. lookup array 어디에서 바로 걔, 그거죠. 자, 찾는 값 우리가 3을 찾는다고 했어요. 3. 그 다음에 컴마를 한 다음에 lookup array는 얘라 그랬죠? 여기에서 여기. 아마 이걸 결과를 한 다음에 드래그할 일이 없으니까는 F4를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컴마. 봐, 그럼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서 0은 옵션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옵션을 주는데요. 옵션이 1을 넣게 되면 보다 작은 값이고요. 0은 바로 걔, 마이너스 1은 보다 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1이나 마이너스 1을 쓸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치 함수를 쓸 때는 0을 씁니다. 바로 걔를 갖고 와라.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 가로 닫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3이 되는 거죠. 얘가 세 번째. 그 다음 이번엔 뭐냐면 얘가 33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번에 문제는 33, 얘가 여기에서 몇 번째 행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33을 써도 되지만 얘가 33과 일치하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즉 뭐죠? 여기는 5, 하나, 둘, 다섯 번째가 찍히게 되겠죠. 즉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퀄 매치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할 때 몇 번째 행, lookup value. 이번에는 3을 찍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얘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몇 번째 행이냐, 바로 걔를 갖고 오라 그랬죠. 0 똑같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lookup value 얘가 찾는 값, 얘가 테이블 어레이 얘는 어디였냐면 여기에서 그죠? 그 다음 바로 걔, 바로 그놈 정확히 걔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33이 얘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번째 열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겠네요. 자, 이번엔 똑같습니다. 매치로 가고요. 얘가 어디에서 이번에는 가로로 갑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몇 번째일까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 바로 걔 0을 치면 다섯 번째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하나, 얘를 기준으로 1 있죠? 1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부터 2행 3열 떨어져 있는 거를 값을 찾으래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따라와 보세요. 기준행이 있어요. 기준 셀이 있어요. 기준 셀에서부터 몇 행 몇 열 떨어져 있느냐, 바로 걔를 갖고 와라. 옵셋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보세요. equal 옵셋을 하게 되면 옵셋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레퍼런스 참조 어디에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에서부터 행,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보세요. 출발 여기죠. 출발에서부터 컴마 2행 3열 한번 해볼까요? 2행 3열 가로 닫아 볼까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자 보세요. 얘를 출발로 해가지고 2행 내려갑니다. 한 줄 내려오고 두 줄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3열 세 번 합니다. 여기서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세 칸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교집합이 어디죠? 어디냐면은 얘가 찍히는 거죠. 24가 찍히겠네요. 기준점에서부터 짠짠짠짠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해보면 24가 찍히네요. 아, 좀 헷갈리지만 알 듯 헷갈리지만 재밌죠. 자, 문제가 남았죠. 이번엔 인덱스 매치를 응용해 가지고요. 약간은 VLOOKUP을 했는데 이번엔 인덱스 매치를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뭐냐면 여기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고요. 여기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고사에다가 이 학번에 해당되는 아이의 기말고사 성적을 입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말고사에 미반 성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말고사에 1번, 2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고 1번, 2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고 3번 이렇게 되겠죠.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equal 인덱스 VLOOKUP도 됩니다. 지금은 인덱스를 연습했으니까 자, 인덱스를 가로 열고 array는 언제나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array, 그 배열을 가져오면 돼요. 값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배열, 여기서 가지고 오려고 하죠. 여기에서 가지고 옵니다. array 여기에서 F4를 누르겠죠. 이게 쭉 드래그를 할 거니까. 하지만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F4를 누르기 전에 여기에서 row number, 여기에서 몇 번째 이 친구 1번에 해당되는 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번이의 얘죠. 그러니까 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행, 몇 번째 행 거를 가지고 오느냐. row number, 행 번호, 매치. 여기서 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치, 찾으려는 값, 얘를 찾습니다. 얘를 똑같은 걸 어디서 찾냐? 여기에서 찾죠. 여기에서 자 다시 자 얘를 찾기를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찾습니다. 얘가 매치해서 얘죠. 그 다음 얘를 어디에서 찾냐면 여기에서 찾고 있죠. 이 array에서. 왜냐면 table array, lookup array 찾는 배열이 어디냐면 얘가 1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오는 거죠. 여기에서 즉 행을 찾으러 매치는 뭐냐면 몇 번째 행이냐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얘는 찾아보니까 똑같은 게 여기에 있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거랑 얘랑 일치하죠. 그러면 찾은 얘는 몇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이죠. 1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개 0 가로 닫고 하면은
보면은 여기가 인덱스 함수로 빠져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인덱스에서 매치 함수가 들어갔죠. 즉 여기는 뭐냐면 열 번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열 번호 몇 열 걸 갖고 있는 몇 행이죠. 몇 행, 미안합니다. 열이 아니라 행이죠. 행이 와야 됩니다. 행. 몇 행이 와야 되지? 해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행을 불러왔죠.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 칼럼 넘버는 몇 번째 행이냐, 이제 또 몇 번째 행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찾았으니까 그 행 그 자체죠. 그 행, 열 그 자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0. 만약에 내가 여기가 지금 가지고 올 처음 내가 이만큼을 데리고 있으면 하나, 둘, 세 번째 걸 갖고 와라 이럴 텐데 지금은 얘만 데리고 있으니까는 바로 얘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는 0을 써주고 엔터를 해주는 거예요. 84가 나왔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밑으로 우리가 쭉 드래그를 할 거라고요.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해보면 아하, 더블 클릭하면 같이 밀려 있으니까 안 되겠죠. 얘네 두 개는 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 얘도 F4를 눌러주고 얘도 F4를 눌러주고 하면 요게 그대로 가서 밀리지 않고 되겠죠. 그래서 7번이가 과연 100점이냐? 100점 맞네요. 그 다음 8번이는 몇 점? 56점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F4를 이게 설정하게 따라가지고 가로로도 가지만 우리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어 이퀄 인덱스 가고요. 인덱스 찾으려는 값, 언제나 찾으려는 값,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죠. 이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 값 F4를 누르고 컴마. 그 다음 로우 넘버 몇 번째 행에서 갖고 오죠? 몇 번째 행? 매치였어요. 매치를 열고 얘를 찾아라. 얘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F4를 누르고 그 다음 바로 걔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열도 요 열 그 자체 요 열 그 자체니까 역시 0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드래그를 하면 안타깝게도 조금 헷갈려요. 그죠? 헷갈려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설명하는 것밖에 없네요. 마지막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인덱스 보세요.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여기에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F4를 누르고 그 다음 로우 넘버 몇 행? 얘를 매치로 갑니다. 매치 몇 행을 가져오냐면 이 행, 요 행을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하다음에 F4를 누르고 바로 그 값, 예, 그 다음에 행 그 자체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하면 별게 아닌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미안한데 충분히 연습해서 익혀두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또 남았죠. 마지막 추주 함수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이게 인덱스 함수가 역시 처음 하는 지금까지 엑셀이 어려웠었던 이 사람들에겐 분명히 어렵고 헷갈립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줄 함수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추주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추주는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3, 4, 5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추주는 언제나 처음에 한 개와 맨 처음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거로 이루어집니다. 1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가 무엇이냐? 처음에 하나가 1이네. 그럼 첫 번째 거를 가져옵니다. 처음에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엔터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추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내가 만약에 3을 넣어봅시다. 3 하면은 2, 3, 4, 5 중에 세 번째 거 뭐죠? 4가 나오겠네요. 같은 방법으로요. 8이 뭐냐면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다섯 번째를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다섯 번째. 1, 2, 3, 4, 5. 그러면은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8이라고 나온 거예요. 양은 왜 나왔냐면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자 추주하기를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와라. 숫자가 아니라 문자니까 큰 따옴표 해서 세 번째 거 범, 말, 양, 소,
뱀. 이게 이렇게 해서, 야, 오늘은 한글도 안 돼요. 세 번째 거 1, 2, 3. 양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양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자, 안 보이니까 조금 전적으로 조금 칸을 좀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줄이면 동물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죠? 끝자리가 1이면 끝자리가 여기 주민번호의 끝자리에 따라서 1이면 뱀, 2면 말, 3이면 양, 4면 소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퀄 추주를 가고 가로 열고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거 뭐였죠?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거 right 맞습니다. right 하고서 right 갑니다. 여기에서 컴마 첫 번째 거를 가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거 하게 되면 뱀, 자, 뱀 이제부터 타자 연습합니다. 뱀, 말, 양, 소, 범, 헷갈린다. 학, 제가 잘 하고 있나요? 닭, 닭, 꽝, 그 다음 많이 됐네요. 곰, 개 하고서 엔터를 해서 뱀을 내리면 쭉 하고 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건데 1, 2, 3, 4, 5, 6, 7 얘네들이 자, 1이면 범 맞죠? 2면 말 맞죠? 3이면 양 맞네요. 4면 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연습이었고요. 본 게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요. 자,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성별을 사용하는 함수를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고서 성별은 어떻게 알아요? 얘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보고 주민번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쵸? 여덟 번째 얘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그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부터 몇 개를 가지고 와요? 한 개를 가지고 오죠. 갑니다. 이퀄 choose 가로 열고 mid가 되겠죠. mid 여기에서 컴마 여덟 번째부터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면 남자 1이면 남자니까요.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귀찮은 거 그냥 남녀 쓰면 되지 였는데 우리 동네 남녀가 15만 명이면 어떻겠어요? 이러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이건 추주함수였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그 찾기와 참조함수라는 건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대로 함수를 배우게 되면 찾기 참조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고비가 와요. 이게 그럴 때 본인에게 익숙한 뭐 VLOOKUP, HLOOKUP을 하든가 인덱스 매치를 하든가 아니면 편한 거를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를 알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